반갑습니다. 몸관리 잘하고 저 3, 4쪽 한번 펴보시죠. 유형 22번째 이야기입니다. 앞부분까지 문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야기 담화문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첫째 줄 보면은 문장 2개 이상의 문법 단위다. 문장이 하나의 의미가 완결된 문법의 최대 단위죠. 일반적으로 문장까지 범주를 문법에서 다룹니다. 문장 2개 이상의 문법 단위다. 특히 둘째 줄에 접속조사 와가와 관련된 얘기거리가 많이 나온다. 크게 문제의 출제 빈도는 높지 않습니다만, 자, 1번, 2번 두 문제는 그 문법 이론서, 고등학교 문법 이론서, 학교 문법에 나오는 내용이고, 3번, 4번은 최근의 문제와 함께 조합한 겁니다. 1번 보죠. 다음 대화 양상을 통해 유추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지금 보니까 그 안녕 반가 해서 뒤에 그 웃음 표기라든지 이런 우리가 감정기호라 그러죠. 이모티콘, 다른 말로 그림말, 순화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번 이모티콘은 감정기호, 그림 문자 등으로 순화해야 한다. 맞는 얘기고요. 2번 컴퓨터 통신은 문자 언어로 이사를 전달하므로, 그림도 그려놨잖아. 음성언어의 특징. 여러분 컴퓨터 언어 이런 음성언어 주고받는 메시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반대편에 대화하는 양상에는 참여자가 즉각 반응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은 카톡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대가 바로 뭡니까? 즉각 반응을 합니다. 이건 문자 언어라고만 문자 언어만 지닌 특성이 아니에요. 즉각적 반응이라든지 또 바로바로 표현을 해냅니다. 그죠? 안녕 반가 뭐하니 이러면 바로 답장이 오잖아요. 이건 문자의 특징뿐만이 아니라 음성언어의 특징, 즉각적 반응에서 엿볼 수 있으니까 2번이 답이다. 3번, 4번, 5번 한번 읽어두시고요. 자, 2번 볼까요? 두 사람의 대화 양상에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이 대화 양상을 통한 인물의 심리 이런 것입니다. 쭉 보니까 생일 선물을 주고받고요. 그 우측 페이지 효리는 볼까요? 그럼 이거 생일 선물이야, 웬일이야, 생일 같은 걸 다 기억하고, 뭔데? 풀어봐도 돼. 별것 아니야. 왜 지난번에 동대문 갔을 때 그 모자 있잖아, 내가 하도 예쁘다고 해서. 갑자기 얼굴 표정 바뀌며 동대문, 나 너랑 동대문 간 적 없는데. 잠시 침묵. 아하, 그랬군요. 자, 높임말 씁니다. 그죠? 누구랑 같이 보러 다니는지 모르지만 그 여자에게나 가져다 주시죠. 토라졌죠 지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사람의 관계 변화합니다. 화법을 바꿈으로써 좀 토라진 자기 감정 표현이면서 헤어질 수 있는 이런 관계 변화가 있어지죠. 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1번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관계가 멀 경우에는 높임 표현, 좀 가깝다 하면 말을 놓고 지낼 때가 많죠. 2번 낮춘 표현이 비격식성과 친근감을 함의는 포함하다 이런 뜻이에요. 함의한다면 높임 표현은 격식성과 비친근감을 함의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네요. 3번 낮춘 표현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높임 표현을 사용한 것은 두 사람 간에 설정된 관계, 연인 사이인데 혹여 헤어질 수도 있다 이런 변화의 의미의 조짐을 볼 수도 있습니다. 4번 효린이가 자룡에게 낮춘 표현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높임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자룡에게 일종의 거리두기 전략 그렇게도 볼 수 있네요. 두 사람 간에 설정된 관계가 변화한다 하면은 높임 표현으로 약간의 거리감을 가져가는 것이겠죠. 5번 효린이가 자룡에게 낮춘 표현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높임 표현을 사용한 것은 효린이의 표정과 어감에 따라 상대방의 은행에 대한 용인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다른 여자와 분명히 동대문 같다는 사실이 유추할 수 있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용인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런 태도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5번이 정답이죠. 이런 대화 양상에서 여러가지 상황 논리에 다른 문장과의 관련성 속에서 그 심리 또 그 표현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는 것도 금방 언급을 든 이야기 담화 문법의 일환입니다. 3번 볼까요? 다음과 같이 질문했을 때 그 대답에서 주어가 생략될 수 없는 것은,
이 부분은 선택지 보면 모두 의문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의문문의 종류가 몇몇 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수사 의문문, 반어 의문문 이런 등속이 있죠. 특히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은 설명 의문문은 의문의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판정 의문문은 예, 아니요로 긍정, 부정의 답변을 가능케 합니다. 자, 1번 소풍 재미있었니? 예, 아니요. 그러면 무슨 의문? 판정을 해달라는 판정 의문문입니다. 그러니까 청자가 어떤 대답을 하겠는가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누가 철수를 때리니? 할 때 예, 아니요로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이때 누가가 무엇이죠? 바로 의문의 단어입니다. 의문의 의미를 띤 단어인데 이럴 경우에 누가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 생략될 수 없어요. 철수가, 영희가, 순희가. 주어가 생략될 수 없겠죠. 생각해보면은. 그 답변을 한번 염두에 둬보고 어떤 문장 성분을 초점화 시키는가 이런 점에 착안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인수가 언제 태어났니? 할 때 언제라는 의문을 띤 단어가 있습니다. 어제. 이러면 어제에 라는 부사가 생략될 수 없겠죠. 너는 누구를 제일 좋아하니? 철수를. 목적어. 그 집에서 일하고 얼마 벌었니? 돈 얼마를 벌었다. 목적어. 이렇게. 자, 답은 2번이고요. 4번이 조금 그 공문 조금 꽤 된 문제인데 조금 어려웠습니다. 앞문장의 정보 밑줄. 어떤 앞문장이 이 주어진 선택지 문장 앞에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혼문장이 되다, 겹문장이 되다. 그럼 여기 주어진 문장이 중의문이라는 뜻입니다. 주어진 문장이 지금 1, 2, 3, 4, 5번에 주어진 문장이 둘 이상의 해석이 가능해야 혼문장도 되고 겹문장도 되는 이런 가능성이 빚어집니다. 잘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 4번 문제는 중의문을 고르면 이런 문과 대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 유형이죠. 자, 그렇게 해석이 됐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모두 다 뭐가 있어요? 와과가 있습니다. 1번에는 괴리는 목과 할 때 과, 밑줄. 철수와 민수는 할 때 와. 다음에 철수와 복동인 할 때 와. 4번에 피아노와 바이올린 와. 부산과 샌프란시스코 할 때 과, 와과가 있어요. 자, 우리 그 이야기 담화에서 이 공무원 시험에 나온 이 문제는요. 여러분은 먼저 와과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요것과 더불어서 얘기를 조금 하면은 예문을 한번 좀 달리 한번 들어볼게요. 예문을 1번 2번 한 3개 정도요. 자, 철수와 민호는 아주 닮았다. 대구와 청주는 교육도시다. 철원은 민수와 결혼했다.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다 보니까 레즈비언을 만들려고 그러네. 철원은 민주와 이렇게 결혼했다. 4번째, 철호와 민주는 결혼했다. 자, 지금 모두 와과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제가 4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이 문장에서 문제를 낼 수 있다면 서너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밑줄 친 와가의 문법적 기능이 다른 하나.
와. 문법적 기능이 다른 단어. 이렇게요. 또는 조세의 종류가 다른 단어 하면 답이 어떤 것 되겠어요? 3번입니다. 왜 그럴까? 자, 여기 보면은 철수, 민호, 대구, 청주, 다음에 철호, 민주 이렇게 해서 체언과 체언, 명사와 명사 사이에 들어가 있는 1, 2, 4번은 뭐다? 접속조사예요. 자, 1번, 2번, 4번은 무슨 조사? 접속조사예요. 여러분 조사의 종류에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크게 있지 않습니까? 격조사, 보조사, 그 다음에 접속조사. 앞에서 조사 파트 배웠을 텐데 따라서 접속조사는요 이처럼 어때요? 바로 체언과 체언 사이 결합이 됩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얘는 보면은 안 그렇죠? 철호는 민주와 결혼했다 할 때 여기 결혼했다가 서술합니다. 그죠? 결혼했다가 서술어 가까이 이 Y의 위치에 있으면은 Y가 있으면 얘는 3번은 뭐예요? 바로 함께함이라는 부사격 조사예요. 부사격 조사는 격조사의 일환 아니겠어요? 조사의 종류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미 그 위치에 따라 판별이 되죠. 그리고 3번, 4번도 뜻이 좀 다르죠. 여러분 3번, 4번이 뜻이 같다고 생각합니까? Y 위치만 다른데 단순히 형태적으로 Y 위치만 다르다 이거 아닙니다. 뜻이 다릅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 1, 2번 유형을 몇 개 더 이래 쭉 늘어놓고 1번, 2번은 이 와와는요 접속조사 와와는 어떻습니까? 단어 접속조사가 있겠고 단어 접속조사 그 다음에 문장 접속조사가 있습니다. 이거 2개 판별할 수는 있죠. 왜? 와과를 중심으로 머릿속에서 2문장으로 나눠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평소에. 자, 그렇다면 1번 같은 경우에 철수는 와과를 중심으로 아주 닮았다 하면은 나누어진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완결성을 띠지 못합니다. 철수는 아주 닮았다는 비문이에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민호는 아주 닮았다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처럼 와과를 중심으로 머릿속에서 나누었는데 나눠진 각각의 문장이 완결성이 없으면 문장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이 와는 무엇이다? 철수 and 영어로 얘기하면 and 죄송합니다. 국어 수업에 영어를 또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는데 철수 and 민호예요. 이걸 공동주어라 그럽니다. 이때 와는 뭐예요? 단어 접속조사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접속조사이면서 1번은 뭐가 됩니까? 철수 and 민호까지가 얘까지가 공동주어 주어가 2개가 아니고 함께 주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닮았다 서술어 하나 서술의 개수가 문장의 개수예요. 그럼 뭐가 된다? 혼문장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조금의 특징을 꼬집어 보면은 담다의 특징이 있어요. 이 담다라는 서술 이런 것을 대칭용언이라 그래요. 대칭용언. 대칭용언은 반드시 닮았다. 누구와 누구 비교되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 이상의 대상이 주어져야 돼요. 단독으로 닮을 수가 있습니까? 홀로서 불가능하지. 이처럼 대칭용언이 이끄는 문장은 단어 접속조사 와가를 거느리며 결국엔 뭐가 혼문장이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러나 2번은 좀 다릅니다. 대구는 교육도시다. 청주는 교육도시다. 2문장 나누어도 완결성이 있죠. 그럴 때 이 와는 뭐예요? 바로 문장 접속조사가 되고 얘는 뭐가 된다? 겹문장이 되겠다. 자, 이게 우리가 접속조사 와과에 대한 얘기와 3번의 위치가 다르니까 부사격조사 판별 능력입니다. 다음 4번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번, 4번 뜻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철수는 민주개와 결혼한 거고 여기는 의미를 어떻게 해요? 중의적인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철수와 민주는 커플, 부부로서 결혼했다는 뜻이 되고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은 둘 다 기혼자다 이런 뜻.
이 두 개의 뜻이 돼요. 철수와 민주는 결혼했다. 철수는 신랑, 철호는 신랑, 민주는 신부로 결혼할 수 있고, 그리고 철호는 이미 기혼자다. 그죠? 그리고 민주는 이미 기혼자다. 이건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앞부분에 동창회 갔는데 쟤들은 원래 조숙했는데 결혼했냐 미혼이냐 기혼이냐 판별할 때 철호와 민주는 이미 결혼했어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중의문이 딱 될 때는 앞 문장의 정보, 여기 주어진 문장에 어떤 내용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앞 문장의 정보에 따라서 헛문장이 되기도 하고 곁문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란 내용이 앞 문장의 정보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앞 문장의 정보는 지금 주어져 있는 문장 외적인 다른 문장 하나를 머릿속에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라는 의미가 철호와 민주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사진 촬영도 하고 드디어 이제 내일이면 결혼한다. 철호와 민주는 결혼했다. 앞 문장의 정보에 이런 게 있으면 부부라면은 부부라는 전제하에서 이 문맥에서 다른 문장과의 유추를 통해서 이때 완화는 어떻게 되나? 철호는 결혼했다, 민주는 결혼했다라고 따로따로 결혼한 것처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부라는 전제가 되어 있다면 한 문장의 정보에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헛문장이죠. 그죠? 철호 and 민주는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앞 문장이 기혼자다. 동창회 가서 쟤들은 조숙했으니까 결혼했느냐? 결혼 여부를 밝힌다고 했을 때 철호와 민주는 결혼했다. 그러면 철호는 결혼했다, 민주는 결혼했다 나눠질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곁문장이 되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지금 여기 문장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과거에 얽힌 얘기 이렇게 너던 문제가 조합될 수 있으니까 내가 압축해서 예문을 들어서 여러분께 낱낱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 보듯 연결 짓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시작할 때 우리 친구들이 조금 많았는데 아침에 추운 탓도 있겠지만 일기야 모든 이들에게 다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춥고 당신들은 안 추워서 여기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지금 물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리를 놓고 이 수업을 자기 나름대로 듣다가 안 들으면 그 사람은 이제 물 건너가는 거예요. 완전히 떨어진다 이렇게까지 극단할 수는 없지만은 집중력이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자기 의지와 그리고 이해력이 동반되어야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 지금 이 말을 자세히 정확하게 못 알아듣는 이런 경우도 더러더러 있을 겁니다. 일단 접어놓고 이 정도 하고 자, 그러면은 앞문장의 정보에 따라 헛문장이 되기도 하고 곁문장이 되기도 하는 문장 1, 2, 4, 5는 모두 다 곁문장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이 곁문장은 중의문이냐 중의문의 판단 여부는 곁문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것도 잘 이해가 조금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곁문장과 중의문 하는 것은 이 관점이 아예 다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곁문장은 구조상 그래 구조상 문장의 구조상 주술관계가 2번 이상 연결되면 곁문장입니다. 그죠? 주술관계가 몇 번 결합되어 있는가 하는 얘기고 다음에 중의문은 의미상이에요. 의미상 2가지 이상의 뜻 이거 아닙니까? 그죠? 2가지 이상의 뜻을 지니면은 뭐가 됩니까? 바로 중의문이 됩니다. 극단화시킬까요? 중의문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기 어법에 맞는 문장할 때도 중의성 이거 제거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나옵니다. 문제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문법에서 얘기할 때 중의가 있는 이런 얘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휘적 중의성이 있고 어휘적 중의성 중의문의 유형 그 다음에 또 구조적 중의성도 있어요. 구조적 중의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유적 중의성이 있습니다. 이 말고도 많아요. 많은데
문법에서 어떤 그 체계를 모색하려 할 때 이런 세 가지를 많이 얘기합니다. 가령 어휘적 중의성 같으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 배를 보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무엇이 중의성을 띠는 원인이 되는가? 배입니다. 배. 저 배를 먹자 이런 스스로가 어느 정도 중의성을 제거하기도 해요. 저 배를 먹자면 먹는 배겠지만 저 배를 보다 할 때 이 보다는 뭡니까? 바로 타동사는 이 배가 뜻이 세 가지야. 그죠? 세 가지잖아. 1, 2, 안 적어도 알고. 배는 먹는 배, 타는 배, 다음에 사람의 배. 이게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지님으로써 중의성을 띤 문장은 어휘적 중의성. 구조적 중의성 볼까요? 철수는 민수와 초를 배용했다. 이러면은 이게 왜 구조적이냐면 구조적이냐는 것은 문장 성분은 어디까지 파악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철수는 단독 주어로 볼 수 있고 또 여기까지를 공동주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어부를 어디까지 보느냐는 얘기예요. 문장 성분의 파악을 어디까지 구조적으로 하느냐. 철수는 혼자서 민수와 철호를 둘이 떠다고 배용한 것도 되고 철수는 민수와 함께 철호를 배용하러 간 것도 돼요. 이런 게 문장 성분을 어디까지 파악하느냐에 따른 여기서 빚어지는 중의성이 연결이 된다면 구조적 중의성입니다. 언어적 중의성. 자, 여기 보면 김 선생은 호랑이다. 김 선생은 호랑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 여기 호랑이다. 뭐 어휘적이지만 한편으로 이퀄이 김 선생 이퀄 호랑이. 이게 언유법을 띠면서 중의성을 가집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돼요. 김 선생은 비유 표현 언유법이라면 호랑이처럼 성격이 무섭다. 또 김 선생은 연극에서 맡은 역할이 호랑이 역이다. 김 선생은 띠가 호랑이 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 언어적 중의성 잘 보면은 이 문장의 종류는요, 김 선생은 주어 호랑이다 스스로처럼 헛문장입니다. 그죠? 충분히 헛문장도 뭐예요? 중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 보면은 견문장 이퀄 중의성 이건 판단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견문장 같은 경우에 우리 와과 여기 있잖아. 2번 같은 경우 봐봐. 이게 견문장이랬잖아. 그지? 그지? 그럼 견문장이 중의문이라면 대구는 교육도시다.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이거 두 개를 그자. 예를 들어서 대구는 교육도시다. 교육도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주는 교육도시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서 두 문장으로 나누어지니까 무엇이다? 와는 문장 접속 조사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견문장 이퀄 중의문으로 요 뜻과 요 뜻과 같다면은 이 2번의 이 문장이 이 A의 뜻과 동일해야 됩니다. 이것도 동일하고 이것도 뜻이 동일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대구와 청주는 교육도시인 것과 대구는 교육도시인 것과 뜻이 같냐? 안 같지. 그런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견문장은 견문장 나름대로의 뜻이 하나예요. 그 뜻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중의문은 의미적으로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번 구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번 길이는 목이 길다, 길이는 다리가 길다. 견문장일 뿐 중의문은 아니다. 그죠? 좀 전과 해석과 같이 길이는 목과 다리가 길다. 이게 중의문이다. 해석이 두 가지다. 이 두 가지 의미 해석을 얘기하는 거지 구조상 헛문장으로 나눈다는 얘기와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 점 감안하셔야 됩니다. 철호와 민수는 서로 닮았다. 헛문장. 그죠? 좀 전에 얘기했잖아. 헛문장의 뜻도 하나입니다. 철수와 벽돌이 공놀이를 했다. 자, 중의문입니다. 어떻게? 함께 따로따로 이렇게 함께 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이 중의문이면서 그럼 안문적인 정보가 함께 했다라고 나와 있다. 동일 시간, 동일 장소에서. 그런 전제가 되면 철수는 공로를 했다. 철호는 그 뒤에 복동이는 공로를 했다로 나눌 수가 없죠. 허문장. 그래서 동일 시간이나 동일 장소가 아닌 그 외의 상황이 연출되는 내용이 안문적이 전제된다면 철수는 공로를 했다. 복동이는 공로를 했다. 나눌 수 있으니까 견문장. 답이 되죠. 자, 나머지는 전부 다가 견문장이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이야기 한번 연결했습니다. 자, 유형 23번 의미의 종류. 여러분들 이제 통설이 끝나면 의미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의미. 의미는 사실 언어라고 한다면 어떤 추상적 대상도 반드시 이런 얘기 하죠. 뭐가 있더라? 내용과 형식이 있더라. 구체적인 대사가 말할 나위도 없고, 그냥 문학도 내용과 형식이 다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사상과 정서고 형식은 운율이에요. 응? 그럼 언어의 내용은 뭐다? 이건 의미잖아요. 의미. 그죠? 자의성할 때도 얘기했죠. 형식은 뭐겠다? 음성. 물론 문자도 형식이지만 음성이 일차적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실제 내용인 의미와 언어 형식인 음성 간에 아무런 뭡니까? 필연성을 지니지 못한다가 언어의 자의성 아니었나? 자, 한번 돌이켜보면서 의미, 음성, 문자도 물론 형식입니다. 음성과 문자로 표출되는 영역은 어문론서부터 통사론이에요. 그래서 통사론까지 했다면 이제 그 내용인 의미, 여기가 의미론의 범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란 개념이 어떤가? 청각, 영상 플러스 개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죠. 그래서 단어 하나를 두고 얘기할 때 의미, 그래서 중심적 의미, 주변적 의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의미의 종류 봅시다. 여긴 단어 하나를 두고 하는 말이야. 자, 셋째 줄에 주로 단어의 중심적 의미, 주변적 의미. 그죠? 중심적 의미는 가장 핵심적인 뜻입니다. 주변적 의미. 주변적 의미는 문맥적 의미죠. 그래서 주로 이제 주변적 의미든 중심적 의미든 보기 예문을 갖다 들이대고 줄을 그어놓고 그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것. 단어 골라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동음 이의어와 다의어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제 그런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고, 제 얘기가 지금 이론과 더불어 연결을 조금 하는데 이런 이론적인 해석이 잘 배표가 안 되신 분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들은 강의 자체의 강사분께서 이론적 토대를 명확하게 못 해주고 굉장히 빠른 템포, 뭐 속도라든지 또 내지는 답만 고르는 이런 기능적인 역할만 해줬다면 문법은 이해하는 체계입니다. 언어를 이해하는 체계예요. 그런 것들이 교통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게 막 중구난방에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 중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건 강사의 책임도 있고 여러분의 선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문법은 올바르고 정확하게 딱 이렇게 안착이 되셔야 돼요. 개념이든 무엇이든. 거기로부터 모든 문제가 추적이 되고 문제가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토대에 대한 근본 이해가 없으면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문법을 다 맞추지 못하면 90점 이상 맞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문법이 10문항 가까이 나오는데. 자, 그 정도 얘기하고 예상 문제 갑시다. 1번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의 기본형은 뭘까? 그의 얼굴에는 장난기가. 이럴 때는 일단은 선택지 딱 보세요. 묻다, 배다. 이 묻다 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배다, 이건 느낌 생각이 오래 남다. 배이다, 틀립니다. 배이다. 예를 들어 뭐가 배다입니다. 배다. 물감이 뭐 이런 그런 거 배이다 하면 이 개입 안 됩니다. 참고. 설이다, 어리다, 씀이다가 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장난기가 어려 있다. 그죠? 또는 배어 있다. 묻어 있다. 1번, 2번, 4번이 가능하네. 일단 장난기가 설이다, 장난기 씀이다는 틀리잖아. 얘기가 안 맞잖아. 그의 얼굴에 비로소 웃음이
묻어 나오다, 베어 나오다, 어려 나오다. 4번 틀렸죠. 어려 나오다는 없습니다. 두 개로 압축됐어요. 묻다 베다. 농악에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묻어있다. 1번도 될 것 같네. 배어있다가 조금 더 적절합니다. 느낌, 생각 따위가 오래 남아있다. 2번 갑니다. 2번은 따르다. 따르다는 의탈락 용언이죠. 목장, 길 따라 이렇게 의탈락 용언. 근데 여긴 의미론이니까 문장을 만들어서 뜻을 기억니은 디귿 리을미음 그렇게 쭉 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미음 보세요. 나란히 같이 움직이다. 그 예문으로 5번에 작은 강아지들이 제 어미를 따라서 멍멍 짖는다. 이건 제 어미 그 모델이 있죠. 멍멍 짖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이, 여긴 사람이 아니 개잖아. 그러니까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다 이런 뜻이지 나란히 같이 움직이다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강아지 어미와 함께 길을 걷는다 이러면 어미를 따라 길을 걷는다 이러면 조금 비슷할지도 모르지만 이런 경우에 멍멍 짖기 때문에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한다. 이게 맞죠, 그죠? 그래서 미음이 틀린 답이 됩니다. 자, 3번 갑니다. 인접두사 문제, 접미사 문제 잘 나오죠, 요즘에. 미세 의미 차이. 의미가 드러나는 헛소문, 헛수고, 헛걸음. 이런 것은 보람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보람이 없는, 이유나 보람이 없는. 5번, 헛고생도 마찬가지죠. 근데 4번은 보면 헛발할 때 잘못 디디다. 잘못 디딘 말이잖아요. 그게 보람이 없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헛접두사의 의미 차이. 최근에 막국수, 막고무신 이런 것도 나왔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 맥락과 같은 문제. 4번 볼까요? 보기를 참고할 때 문장 구조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진 예로 볼 수 없는 것은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가 쓰이는 구조는 틀입니다. 문장 성분의 배열 같은 것도 구조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가다는 가다 구조로 쓰일 때는 앞을 향하여 움직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 가다, 학원에 가다 할 때 처수부사격이 오면 앞을 향하여 움직이다 의미지만 무엇이 가다 구조로 쓰일 때는 짐작. 그러니까 뭐 느낌이 가다, 그죠? 판단이 가다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이 가다 할 때는 추상어가 많이 오겠네. 되다의 의미로 쓰인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1번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깼다. 술을 깨고 나니. 그렇죠. 이 두 개가 보세요. 문장 구조가 앞에 접시를 할 때 목적어 오면 깼다. 뭐 이렇게 완성품을 깨뜨리다 이런 표현이고 술이 깨다. 술 기운이 가시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그녀의 생일 선물을 받았다. 목적 앞에 있고 오늘따라 술이 잘 받았다. 이럴 때는 뭡니까? 먹히다 이런 뜻이겠죠. 추석에 뜬 보름달은 유난히 밝았다. 우리 할머니는 세상 물정에 밝으셨다. 그러네요. 그 앞에 구조상으로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 겁니다. 유난히 밝았다 할 때 앞에 부사가 나왔고 물정에 애로 연결되면서 두 개의 의미가 다르죠. 근데 4번 보면은 나이를 먹으면서 앞에 나이를 동그라미, 이때는 더하다는 뜻이고 책임도 커지게 된다. 나이를 더하면서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충무김밥을 먹었다. 이때는 이트죠, 그죠? 뜻은 좀 의미상 차이는 있지만 충무김밥을 동그라미. 이건 앞에 문장 구조가 보기는 뭡니까? 문장 구조가 달라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른 얘기를 보기에 설명을 해뒀어요. 다른 데는 전부 다가 줄침 부분에 앞에 문장 구조가 문장 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게 나타나면서 뜻도 달라졌는데 얘는 지금 먹으면서 앞에 나이를 또 먹었다 앞에 충무김밥을 문장 구조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보기 얘와 다르죠, 그죠? 하여 답이 4번입니다. 자, 우리 5번 갈까요? 뜻풀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녀는 눈썰미 한두 번 보고 곧 그대로 해내는 재주. 눈썰미와 눈썹은 상시옷입니다. 그래나 눈곱 다음에 눈살은 평음이죠, 그죠? 그 주의하세요, 표기에. 그대 눈속에 언제나 내가 눈부처되리. 눈부처라는 말은 여러분이 뭐 연인 사이나 상대방과 함께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그 눈동자에 보면 자기 얼굴이 보입니다. 그런 느껴보신 적 있어요? 눈동자 가만히 보세요.
볼록 거울처럼, 볼록 렌즈처럼 그 상대방 눈동자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바로 눈부처라 그러는 거예요. 고유의 의미죠. 자, 이번에 정답. 뱁새는 도끼는 거물론 참고. 6번 갑니다. 자, 이런 문제는 아주 그 빈출하는 유형입니다.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그죠? 예를 들어 경찰의 손, 이 손이 어떤 의미인가 파악을 해야 돼요. 문맥적으로. 힘이, 세력이 미치는 그 범위 또는 영향력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뭘 대체해서 그 의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세력이 미치는 범위, 영향력, 그죠? 1번은 그런 장사꾼의 손, 농간, 수완. 농간인 수완. 제삿날 손, 이건 손님 뜻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2번은 동음 이의어입니다. 3번. 더 이상 손을 늦추다. 손을 늦추다는 우리가 관용구에 쓰이죠, 그죠? 중도에서 그만두다. 뭐 어떤 하는 일 이런 얘기고. 4번이 정답이죠. 대기업들이 온갖 사업에 손을 뻗치자 할 때 손을 뻗치다도 관용구인데 이때 손이 무엇입니까? 영향력 이렇게 세력이 미치는 범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단어 자체의 보기를 딱 설정해 놓고 같은 뜻으로 쓰이는 문맥적 의미 파악이 주로 많이 나오고요. 유형 24는 단어들의 의미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단어가 문맥 속에서 파악되는 의미를 넘어서서 해당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겠죠. 단어와 단어들 사이의 의미 관계. 대표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론에서 반의 관계, 다음에 유의 관계, 상호 관계. 기본적으로 3개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반의 관계, 반대말이고, 유의 관계, 비슷한 말이고, 상호 관계. 공무원 시험에는 동의 관계도 가끔 나오니까 알아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상 문제 1번. 밑줄 친 단어와 바꾸어 쓸 수 없는 것은 동의관계 비슷하게 유의관계입니다. 서거는 사거의 준말이 죽을 사예요. 사거는 죽다인데 서거는 원래 지체가 높은 사람의 죽음을 일컬어 서거라 그럽니다. 자, 영면타계 작고 별세를 맞는데 잔망은 아니죠. 여기 잔망은 쇠잔에서 없어짐 이런 뜻입니다. 한자 잘 보면은 쇠잔에서 없어짐, 쇠잔에서 없어짐. 근데 이 잔망의 동음 이유가 있어요. 그거 하나 알아둘 게 어떤 거냐면은 이 잔망이 있습니다. 그 계집애 몹시 잔망스럽더구먼. 이때 잔망은 얄밉도록 맹랑하다. 우리 황순의 소나기에도 저 단어가 나옵니다. 잔망, 얄밉도록 맹랑하다. 자, 여기 잔망은 쇠잔에서 없어지다는 뜻이고 2번 갈까요?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 보기 밑줄 친 단어의 의미상 반대되는 것을 물으세요. 그의 성격이 원만해서 이때 원만하다는 말은 성격이 원만하다. 모난 데가 없고 부드럽다. 그죠? 뭐 너그럽다 이것도 되겠죠? 모난 데가 없고 부드럽다. 너그럽다. 거칠다. 난잡하다. 대담하다. 소심하다. 2번이 답이죠. 괴팍하다. 까다롭고 별나다. 괴팍하다. 까다롭고 별나다. 혼동하기 쉬운 말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3번의 수능 문제입니다. 한번 보시죠. 보기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과제에 오르다가 들어간 예문을 찾아보고 그 문장에 사용된 오르다를 유의어, 반의어. 유의어는 비슷한 말, 반의어는 뭡니까? 바로 반대되는 말. 자, 살이 오르다. 살이 찌다. 유의어. 살이 빠지다. 반의어. 그럴듯하네. 그죠? 살이 오르다는 살이 찌다 이 얘기죠. 다음 2번 차에 오르다. 유의어. 차에 타다. 차에 내리다. 다음 기세가 오르다. 기세가 등등하다. 기세가 꺾이다. 성적이 오르다. 성적이 향상되다. 성적이 떨어지다. 약균이 오르다. 약균이 오르다 하면은 이때 몸 안에 퍼지다 이런 얘기. 약의 기운이 몸 안에 퍼지다. 그럼 유의는 뭐 상승 이 말이 아니죠. 그죠? 퍼지다 이렇게 돼야 돼요. 문맥상. 상승의 약이고. 예를 들어 기운이 상승했다. 이거는 되겠죠. 예를 들어 앞에 기운이 오르다, 기운이 상승하다, 기운이 내려가다 하면 가능해요. 그죠?
그러나 여기는 퍼지다. 내려가다가 아니고, 약기운이 내려가다가 아니고 뭐게 떨어지다. 약기운이 떨어지다, 없어지다 이렇게 연결되어야 적절한 유의와 반여의 짝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유형 25번, 26번은 어법에 맞는 문장입니다. 시험에 한두 문제 꼭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충 자료로 내드린 게 있습니다. 물론 이런만 수업의 내용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간결하게 한번 훑어볼 테니까, 훑어보고 갈 테니까 미리 한번 쉴 동안에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조금 해두기 바랍니다. 그러고 풀면 훨씬 효율적이죠. 자, 조금 여유 뒀다가 둘째 시간 이어가도록 합시다.